이 사건은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문서 하나로 인해서 수십 년간 소유해온 토지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를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양성민 변호사입니다. 수십 년간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여 년 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다만 제가 실제 소송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매우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20여 년 전 아버지를 통해 매입했던 땅의 원래 주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땅값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돌려받으면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돈을 돌려줄 테니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1심에서 패소하신 상태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서 땅의 소유권을 유지해달라는 의뢰를 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상대방에 작성해준 이행각서가 패소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를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처분문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계약, 합의 등 법률적 행위가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문서로 법원은 처분문서가 진정성립, 즉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1심 판결문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의뢰인이 아버지 것이라는 감정 결과에 따라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를 실제로 작성한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정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 그 자체의 허점을 찾아서 상대방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에게 더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하시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작성해 주셨다고 하는 이행각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께서 보여주신 이행각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던 땅의 소유권을 담보조로 이전해 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대방이 1심에서 증거를 제출한 이행각서의 내용에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분문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 역시 진실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께서 1심에서 주장하셨던 내용을 좀 더 보강하여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금전관계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완전히 역전시킨 것이지요. 가등기 담보법 제11조에서는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차용한 돈을 갚겠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에 입각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는 이행각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희는 상대방이 제출한 이행각서의 내용에 있는 허점을 파고들어서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과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변론과 상호 간의 수차례에 걸친 서면 공방 끝에 항소심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항소심의 소송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처분 문서의 존재와 그 내용은 재판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소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첫째, 차용증, 각서, 합의서 등 처분 문서를 작성할 때는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나는 투자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어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둔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절대 공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작성한 처분 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임의로 공란을 채워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돈을 빌려주며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차용증 등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처분 문서에는 가급적 상대방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막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반드시 원본 두 부를 만들어서 각자 한 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내용의 처분 문서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줬는데 정작 소송에서 그런 문서가 없었다라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문서 하나로 인해서 수십 년간 소유해온 토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으신 경험이 있거나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지금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